안녕하세요. 무적의 복서 사무라와 사라테 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1977년 11월 27일 세계 복싱협회 WBA가 새롭게 신설한 주니어 패터급의 초대 챔피언 자리를 노리고 우리나라의 홍수환 선수가 나섰습니다. 불과 3년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벌어진 벤텀급 타이틀전에서 아놀드 테일러를 15회 판정으로 누르고 챔피언에 등극한 후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바로 이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라는 유행어를 남긴 인기 절정의 홍수환이 한 체급 올려 신설된 주니어 패터급 자리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파나마에서 열린 이 경기의 상대는 고작 17세의 헥토르 카라스키아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그는 11전 11승 11KO승의 지옥에서 온 악마라는 별명이 붙은 무시무시한 강펀치의 소유자였습니다. 지옥에서 온 악마 헥토르 카라스키아, 넘치는 힘의 강력한 펀치를 치는 상대, 거기다 열혈적인 남미인들답게 열광적으로 카라스키아를 응원하는 뉴 파나마 체육관을 꽉 채운 관중들로 인해 홍수환 쪽의 세컨은 이미 반쯤 어리나갈 정도였습니다. 곧이어 경기가 시작되자 카라스키아가 거칠게 밀고 나왔습니다. 뉴 파나마 체육관의 열기에 잠시 주춤하던 홍수환도 정신을 차리고 카라스키아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1라운드는 백중세, 카라스키아의 코피를 터뜨리기도 하는 등 승리할 것 같던 분위기가 2라운드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홍수환이 2라운드에 무려 4번이나 다운된 것이었습니다. 프리 녹다운제로 시행된 시합이 아니었다면 홍수환은 벌써 짐을 싸서 돌아오고 있어야 하는 상황. 파나마 관중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하며 축포를 쏘는 등 다음날 독립기념을 선물로 또 한 명의 세계 챔피언이 탄생해 이제 파나마에는 무려 4명의 세계 챔피언을 보유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승리를 확신한 가운데 열린 3라운드. 곧 쓰러질 것 같았던 홍수환이 다시 한번 힘을 내 파이팅했습니다. 서로 격렬하게 주먹을 주고받던 양 선수들. 그런데 승리의 무게추가 홍수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홍수환의 주먹이 카라스키아의 바디와 턱에 들어가면서 3년 전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라는 유행어를 만들었던 홍수환이 이번에는 사전옥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또다시 챔피언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런 파이팅 넘치는 홍수환이 한 사람의 벽만은 넘지를 못했는데 그는 바로 멕시코의 괴물 복서 알폰소 사무라였습니다. 남아공에서 아놀드 테일러를 쓰러뜨리고 처음 챔피언이 된 후 롱런을 할 것이라는 예상은 무패의 멕시코 복서 알폰소 사무라에 의해 무참히 깨졌습니다. 18전 18승 18KO승의 그는 작지만 단단한 주먹을 휘둘러 벤텀급 복서들을 모두 때려 눕히면서 링의 포식자란 별명이 붙은 사나이였습니다. 1975년 3월 14일 홍수환은 적지와 같은 히스패닉계가 득실거리는 미국 LA에서 벌어진 시합에서 사무라에게 4라운드 KO로 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홍수환은 다시 한번 철치부심, 내 복싱 인생 중 이렇게 열심히 훈련한 적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복수의 칼날을 갈았지만 홍수환이 질 게 뻔하다고 생각한 프로모터와 스폰서들이 홍수환과 사무라의 시합을 모두 외면하자 홍수환은 스스로 피땀 흘린 복싱으로 마련한 용산의 목욕탕 딸린 집을 팔아 사무라와의 파이트머니를 마련하고 1976년 10월 16일 인천 선인체육관으로 사무라를 불러들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피와 땀 그리고 전 재산까지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이 시합에서 또다시 12라운드 TKO 패당하는 쓰라림을 겪었습니다. 홍수환의 복수의 리턴 매치를 방어한 사무라는 그 후에도 연전연승 29전 29승 29KO승이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상대할 적수가 없을 것 같던 사무라. 하지만 그를 꺾을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복싱계를 양분하는 두 단체가 있었으니 사무라가 챔피언을 갖고 있는 세계 복싱협회 WBA와 또 다른 단체인 세계 복싱평의회 WBC, 바로 이 WBC의 벤텀급 세계 챔피언인 카롤로스 사라테가 있었으니 카롤로스 사라테, 그 시대 복서들의 공통점인 가난은 이들을 범죄라는 길로 이끌었고 사라테 역시도 소년 시절부터 교도소를 들락거리며 싸움꾼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눈여겨본 한 경찰에 의해 그는 복싱을 배우게 되었고 19살의 나이로 강호들이 득실거리는 프로의 길에 입문했습니다. 타고난 실력과 끊임없는 연습으로 연전연승, 무수한 KO승을 거두었지만 멕시코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미국으로 온 사라테.
그는 1976년 마침내 39전 39승 38KO승을 기록하며 WBC 벤턴급 챔피언에 오르게 됩니다. 이런 무적의 사라테 눈에 띈 WBA 벤턴급 챔피언, 무패의 포식자 사무라.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 없듯이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기 시작한 두 사나이. 1977년 4월 23일 캘리포니아 잉그루드에서 29전 29승 29KO승의 사무라와 45전 45승 44KO승의 사라테가 드디어 만났습니다. 멕시코가 낳은 두 괴물, 벤턴급의 하드 펀처인 최강자 두 사람이 한판 자웅을 겨루기 위해 링 위에 올랐습니다. 알폰소 사무라와 카를로스 사라테. 마치 사람들이 김도환과 시라손의 대결을 원하듯 사무라와 사라테의 대결을 갈망하는 사람들의 열망에 호응하듯 기적적으로 두 사람의 시합이 성사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대결이든 승자와 패자는 있는 법, 전설 중에 한 명은 질 수밖에 없는 시합.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한치의 양보 없이 격렬한 난타전을 벌여가던 두 사람. 하지만 3라운드 사라테의 좌우 연타에 사무라가 다운되면서 승부의 여신은 사라테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된 4라운드 살인 펀치로 무수한 상대를 쓰러뜨렸던 포식자 사무라가 털썩 무릎을 꿇으며 마치 일진에게 몇 맞는 아이처럼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리는 모습은 숨죽여 사무라를 응원하던 팬들을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최강의 사나이들이라 할지라도 둘의 대결에선 패자는 있기 마련이고 패한 사무라는 그 후 쇠락의 길을 걸었고 사라테는 연전연승 승승장구하며 이제 벤턴급에서 그를 당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벤턴급을 완전히 평정해버린 사라테는 더 이상 적수가 없자 한 체급을 올려 웰프레도 고메즈와의 대결에 임했습니다. 과연 사라테의 승리 행진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사무라와 사라테의 명경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